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ill never call.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게스트분, 우리 앞으로 좀 사회 좀 봐주실 분 한 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초대를 한 거죠. 아, 제가 초대가 된 게 아니라 이제 사회자가 된 거죠. 아, 그래요? 저희 그 부동산 쿨TV의 이걸록 소장님입니다. 네. 한번 직접 소개 한번 네, 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래공간연구소의 소장이자 부동산 쿨TV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걸록이고요. 오늘부터 제가 자발적으로 우리 이승태 변호사님의 사회를 보고 싶어서 이런 송사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궁금하고 우리 변호사님도 돕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앞으로 정기적으로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사실은 그 벌써 몇 개월 갔어요? 그 라이브 방 1년 넘었습니다. 1년 넘었죠. 예, 그러니까 훨씬 한 넘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은 라이브 방송하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같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근데 사실 우리 둘의 인연은 그보다 훨씬 더 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의왕시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때는 딱 그때 공무원이셨고, 네, 공무원이었죠. 저는 거기 이제 도시계획위원으로 가서 일을 하다가 그때 이제 눈이 맞은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밖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또.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연은 우연히 만난 게 이렇게 필연적으로 또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게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치는 인연도 네.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스치는 인연도 좋은 인연으로 만드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하수도 공사로 인한 누수 피해 소송인데요. 뭐 이제 사회자분이 계시니까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이 내용을 봤는데 사실은 뭐 그 공사를 하다 보면은 되게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사실 내가 내지 않은 사고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죠. 근데 지금 보니까는 내가 내도 억울해. 내가 내도 억울한데 남이 냈는데 남이 이거 내 잘못 아니다 그러면 더 억울하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걸린 소송인데 옆에서 하수구 공사하다가 물이 샌 사건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나는 피해자다라는 양립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어떤 피해인지 어떤 공사 때문에 누수 피해가 입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 제가 궁금한 것들 그냥 질문을 그냥 마구 던지겠습니다. 네. 네. 이게요, 사실 굉장히 억울하실 수 있어요. 이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한 70대 후반 정도 되신 분들인데, 이제 어르신들이 요 건물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부천시에다가. 네. 근데 옆에서 도로에서 뭐 부천시에서 뭐 하수도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네. 사람을 불러다 놓고 기계가 쾅쾅쾅쾅 공사를 해. 네. 그리고 이분들이 나갔어. 네. 야, 이러다가 여기 우리 집 무너져. 여기 금가. 제가 공사하지 마. 아, 그래도 막무가내로 공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구청에다까지 전화를 한 거예요. 부천시청이지. 그러니까 시청에다 전화해서 당신들 때문에 여기 시끄러워서 미치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꾸 흔들리니까 여기 균열 생기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바짝 가서 공사를 하느냐. 네. 한번 그 현장 보세요. 아.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네. 이 바로 건물인데 이 옆에 바로 옆에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아. 1m도 안 떨어졌어요. 여기서 하수도 공사를 하니까. 그러면 소음도 문제지만은 사실은 이걸로 균열도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균열, 그 다음에 소음. 근데 이분은 소음 얘기는 할 겨를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균열 때문에 걱정이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공사를 한 거거든요. 건물 바로 옆이잖아요. 바로 옆은 진짜 1m가 안 되겠네요. 1m도 안 돼. 여기 하수도가 아닌데, 이 도로가 있고, 도로에 접해 있으니까. 그렇네요. 이렇게 바로 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얼마나 걱정을 하겠어요. 네. 근데 여기 집 앞에 들어가는데 희한하게 도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드라이 에어리어라고 네. 사실은 이제 원래 드라이 에어리어는 환기구거든요. 이로 물이 들어온 거야. 이게 깨지면서 드라이 에어리어 네. 쪽에.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음에는 이게 문제였는지 몰랐죠. 네. 근데 갑자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비가 새기 시작하니까 이분들이 중단하라고 물이 새기 시작하니까 중단하라고 난리를 쳤어. 공무원하고 뭐 엄청 항의를 하셨나 봐. 그랬더니 거꾸로 공무원이 고소했어. 공무원이 고소를 했다고요? 공무원이 고소해서 네. 그쪽에서 거꾸로 역으로 고발을 해가지고 벌금을 또 받으셨어요. 아, 너무 억울하겠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화가 엄청 많이 나셔서 온 거지. 그렇겠네요. 그런데 보통 공무원들하고 쟁송을 벌이면은 공무원이 항상 유리한 쪽으로 많이. 공무원이잖아. 예, 지금은 공무원이 아니지만은 그렇게 이제 될 가능성들이 저는 네.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제가 처음 이분 오셨을 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아무리 화나도 화가 많이 나가지고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정해라. 근데 먼저 미신 거 잘못했네.
그리고 그 사람들 공무집행하는 거 못하게 막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거 잘못하면 공무집행 방해되고 그거 손해배상도 해줘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화가 나고 억울한데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놈 나쁜 놈들이래. 그래서 그분 달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때는 누수가 되는지는 몰랐던 거예요. 있었어요. 있을 때였는데. 있을 때에서 화가 나가지고. 그렇지. 계속 이제 그 시비가 붙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오랜 시비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벌써 21년도 지금 3월달 사진이거든요. 네. 이제 1심 판결 나왔다니까? 와, 이 소송의 기간들이 참 긴 것 같아요. 그래 이분은 이거 가지고 지금 뭐 비가 새지 바닥에 이렇게 비가 들어온 거야. 여기까지 보이시죠? 와. 이게 밑에가 음악 감상실 하는 이제 청년들한테 임차인을 해줬어. 바닥에 물이 쾅쾅 들어오고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임차인도 피해를 크게 입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 임차인도 피해를 크게 입었죠. 네. 임차인들은 월세 주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비가 들어 물이 들어오니까 난리 났어요. 음악 감상실인데. 악기 다 뒤틀어지고 뭐 여기 뭘 하겠어. 이렇게 막 피해를 좀 입었잖아요. 지금 네. 사진을 보니까는 피해가 상당한데 네. 이게 저는 궁금한 게 그 부천시에서 하도급을 준 공사 현장에서 네. 누수가 일어난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해관계자가 세 그룹이 있는 거잖아요. 피해자, 그 다음에 하도급을 줘가지고 건설업을 직접 한 사람, 네. 그리고 공무원, 이제 그렇죠. 부천시. 네네. 그러면은 공직에서 감독을 잘못한 사람이 그 책임이 큰 거예요? 아니면은 이 공사를 잘못한 사람이 피해가 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도 둘을 다 걸었죠. 아, 둘 다 소송을 하셨어요? 둘 다 피고를 넣고 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좀 이따 얘기 드리겠는데 네. 우리 쪽도 그러면 그 둘로 나눠져요. 뭐냐면 우리 쪽도 집주인 있고 임차인 네. 있어요. 예. 임차인도 소송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비가 새면 문제가 임대인하고 임차인도 관계가 이상해져요. 안 좋아지죠. 예. 제3자 공사로 인한 건지 뭔지 모르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임차인은 네. 당신 때문에 피해를 너무 많이 봤다는 거지. 뭐냐면 좌우간 이 집주인한테 일단 난 방 빼주고 손해배상 해줘라야. 네. 집주인 입장에서는 야 내가 그랬냐 밖에서 제3자가 부천시가 공사를 줘서 하수도 공사하다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책임을 왜 해줘. 저 사람들한테 물어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당장 나가야 되잖아 그러면요. 그렇죠. 그 돈을 누구한테 받아가냐고요. 그리고 또 무책임하다 생각했어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 너희 집에서 그렇죠.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는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사이도 안 좋아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임대인은 중간에서 또 열받는 거죠. 여기서도 열받고, 그러니까. 요 아래서도 열받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요. 2년을 지금 해결을 못한 거잖아요. 네. 임차인들이 금액을 나중에 보시면 어느 정도 나왔는데 인정을 받았는데도 네.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자기들은 계속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죠. 변호사 선임까지 했잖아. 안 해줘가지고요. 이게 관급공사인데도 그래요. 관급공사 어쨌든. 참. 어때요? 전직 공무원으로서 한마디 하세요.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은, 전직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은 공무원도 열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공무집행 방해를 한 거니까. 근데 거꾸로는 임대인 입장에 저는 더 이해가 돼요. 왜냐면 억울하지. 공무원들이 잘 해야 되잖아요. 공식적인 업무를. 근데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니까는 뭐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다 이러면은 임대인이 진짜 열받죠. 근데 또 하나는 제가 하나 거꾸로 물어볼게요. 공무원도 그러면 할 말이 있죠. 내가 그렇게 뭐 물세라고 만들게 했어? 공사시킨 그 공사한 시공사가 잘못한 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시공사에 대한 감독은 저는 이제 공무원 입장이 아니니까 감독은 공무원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그게 쟁점이었어요. 감독을 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느냐? 네. 아니면 공무원은 어쨌든 지시해놓고 와서 가끔 와서 보잖아요. 네. 그럼 전문적으로 공사하는 사람만 지금 책임져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긴 거지. 네. 그래서 지금 소송이 굉장히 오래 걸린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 책임을 묻는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는 이 감정이에요. 감정. 보세요. 여기 이렇게 물이 샜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합판으로 음악 감상실이니까 다 나눠놨는데 이 합판이 밑에서부터 전부 다 올라온 거지 물이. 다 철거해야 되는데 이렇게 됐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뜯어버렸잖아요. 이거 물 새가지고 이 벽 쪽에서 다 이게 물이 들어온 거거든. 네. 그 아까 이렇게 드라이 에어리어를 타고 이렇게 외부에서 이 지상 1층입니다. 그럼 지하 1층인데 여기에 음악 감상실이 있었던 거야. 네. 요 밖에 도로랑 면한 이쪽이 도로 쪽이거든요. 네. 거기에 면한 드라이 에어리에서 물이 타고 이렇게 들어온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밑이 그리고 이 벽 쪽에 균열이 생겼다는 거야. 근데 이게 벽 안쪽에 균열이 생긴 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손해의 원인이. 그리고 또 부천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무슨 소리냐, 우리 이거 우리 책임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는 책임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 시공사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야 나 책임 없어. 뭐라고 주장했는지 보세요. 인근 오피스텔 공사로 인해서 지하수가 누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진짜 저 멀리서 한 것까지 끌어들인 거야.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근거를 그렇죠. 대야 되니까. 네. 그다음에 우리 피고가 누수 실험 자기네들이 실험 결과를 했는데 누수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설비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건물 옥상 뭐 우수 홈통에서 빗물이 유입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원인이다. 또 얘네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수 실험 결과 누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네. 누수 실험 결과 어떻게 하느냐면 네. 이 물을 뿌려봐요. 이렇게 색깔 물감물을. 네. 그래서 그게 안으로 흘려 들어가느냐 이걸 본다는 거야. 근데 안 나왔다는 거야 물감물이. 아, 실제로 지금 공사 현장에서 그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했을 때 안 나오더라. 그러면서 이걸 문제를 삼았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법원에 감정 신청을 한 거예요. 이 감정 신청도 방법이 있는데 굉장히 빨리 해야 돼. 안 그러면 이 상태로 몇 년을 어떻게 냈대요. 그렇죠. 소송 수임하고 소장 넣고 나서 바로. 3개월 있다가 네. 그 날짜 잡혀. 법원 재판 날짜 첫 날짜. 그때 감정하면 이 상태로 다 썩어버리지.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최대한 빨리 감정 신청을 해서 그 증거보전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증거보전 신청해서 감정 먼저 한 거야. 감정해서 감정 결과 나왔어. 감정 결과가 뭐라고 나왔냐면 아, 그렇죠. 지금 궁금하네요. 여기에서 보면 여기 내용은 자세하게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감정 결과 너네가 거기서 하수도 공사하면서 진동이 와서 그 드라이 에어리어 쪽에다 이렇게 세면을 발라놓은 게 있었거든요. 거기가 깨졌어. 아. 그러면서 드라이 에어리어 직접 물이 들어왔고 또 하나는 그 안쪽 벽체에도 그 물이 이제 스며든 그 거네요. 균열이 생기면서 있던 균열이 좀 확대되면서 물이 다 들어온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 그러니까 저는 궁금했던 그거였어요. 이걸 어떻게 입증하지? 사실은 네. 그 이 송사는 그 핵심이 입증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입증 못하고 주장만 하면은 이게 그렇죠. 채택이 안 될 수 맞아요. 있는데, 야, 이렇게 감정을 해가지고 빠르게, 이 누가 법적 대리인이었죠? 아니 그럼 뭐 뻔하면 돼. 우리가 했지. 그래서 저는 또 그걸 알리고 싶어서 이 어려운 것도. 다 알죠. 그 어려운 것도 해냈다라는 그러니까, 것을 알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거를 진짜 그 감정을 했는데 법원이 판사가 더 웃기는 건 감정을 받아왔더니만 한다는 소리가 그 판사 되게 깐깐하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뭐 그분이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분이 난 좋다는 의미에서 깐깐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누구한테 치우치지 않았더라고요. 우리는 그 정도 감정 받아갔으면 당신 때문에 그 저기 말이야 뭐 공사 잘못해도 비 샜네. 그 비가 들어와가지고 피 입었으면 당연히 배상해줘야지.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네. 거리도 가깝잖아. 바로 아까 사진 봐서 알지만 이렇게 가까운데 바로 1m 옆에서 그리고 네. 이렇게 깊게 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가만히 있어도 불안한데 이거 덮으면서 그 날짜가 비슷해. 다 거의 이 공사한 날짜 이 이후부터 비가 센 거거든. 아니 그랬으면 그 당연히 뭐라 그래 배상해 주라고 할 것 같은데 네. 이 판사님 딱 뭐랬냐면 그 감정 결과가 난 잘 못 믿겠는데 그러는 거야. 그 법원에 감정인이 감정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그 감정인이 선서하고 다 감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다르지만 증거부전 신청은 다른 부에서 했거든요. 그랬더니만 그 판사가 자기 못 믿겠대. 그리고 또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보면서 다 입증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재판 갔다가 막 뒷목을 잡았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줘봐. 네. 이거요. 그냥 그렇게 우리 말은 쉽게 하지만 만약에 생각해봐요. 이분은 이 사건 자기가 공무원하고 밀치고 뭐 싸움하다가 결국 벌금까지 받았죠. 네. 집은 다 물이 난리가 나서 임차인은 돈 물어내라고 하죠. 소송 지면 또 소송의 비용이 그렇지. 거기다 변호사 선임한다고 네. 지금 변호사 선임료 냈지. 감정해 한다고 감정료 냈지. 지금 정말 이분은 감정이 날 대로 났어. 처음부터 화가 나서 났는데 이거 소송이 잘못되는 순간 난리가 나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재판을 갈 때도 있고 저희 밑에 네. 변호사 갈 때도 있지만 이건 직접 제가 가가지고 네. 판사를 딱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네. 우리 변호사가 그러더라고. 재판부가 좀 약간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재판 가가지고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면서 현장 검증 가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 될 거 아니냐. 우영우 변호사 현장 검증 가자. 이거랑 그래? 똑같이 했네. 난 걔가 따라한 거지. 나는 그거 본 적 없어요. 무영은 본 적 없어. 그래요? 근데 어쨌든 뭐 재밌었나 보더라고. 네. 근데 그래서 내가 판사한테 한 현장 검증 가자 그러면 거기 가서 봅시다. 그래가지고 감정이 나오라 그러고 갔어.
가가지고 감정인한테 거기서 또 감정인한테 물을 사항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도 시켰죠. 당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물론 나랑 짜고 있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서면으로 감정인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회도 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나갔어. 네. 나가서 같이 보고 이거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하나하나 감정이 또 답변하고 그런 과정을 몇 번 거쳐서 결국은 어떻게 결국은 승소했어요. 야. 근데 그것도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야. 부천 씨한테는 졌어. 아, 그러니까는 반은 이기고 반은 진 거네요. 그러니까 건설사한테는 또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한테는 이겼는데 네네. 부천시한테 졌네요. 오, 그렇죠. 좀 이게 왜 그렇죠? 신기하네요. 그렇죠. 희한하죠. 결과가. 그래서 주문한 내용 한번 볼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제 우리가 받은 돈이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적진 않아요. 봐요. 주문이 피고 2가 이제 그 공사했던 공사업자예요. 공사업자는 원고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원고가 네. 부부가 있어서 공동이거든요. 네. 두 명한테 각 4,800만 원씩. 각 4,900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이게 9,800만 원 네. 되는 거야. 네. 9,800만 원에다가 여기에 대한 이자. 원래 줬어야 되는 이게 이제 그 2021년 4월 30일 날 손해가 이제 확정이 된 날이에요. 네. 그때부터 이자 계속 내라. 뭐 이런 식이야. 이자가 많네요. 이자도 많죠. 네. 근데 뭐 어쨌든 그게 5%니까 그래도 한 뭐 1년에 5%면 2년 동안이 지났으니까 한 1,000만 원 넘을 거예요. 네. 그래서 1억가량을 이제 1억을 넘게 받아들인 거야. 네. 근데 이 부천시에 대한 청구는 기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법원은 하수로 공사로 인해서 하수관로 공사로 인한 누수 피해가 발생은 인정하지만 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중에 특히 이 부천시는 도급인이다. 네. 도급인의 경우에는 내가 공사를 갖다가 그 하라고 지시만 했을 뿐이지 그 지시한 부분에 뭔가 부적절한 것이 있지 않은 이상은 직접 공사한 애가 피해지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좀 상식적으로 그럼 관리 감독을 하는 거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배제를 하고 그렇죠. 근데 네네요.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공무원들이 매번 그런 업무상 책상 앞에서 지시한 사람이 항상 그러면 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 모든 손해배상 책임, 공무원의 광급공사 나가서 문제 생긴 건 다 배상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에서는 도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그러니까 일을 시킨 사람은 자기가 지시하거나 관리 감독에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으면 수급인이 책임진다는 법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여기까지 넣었었느냐? 그분이 부천시에 대해 화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서 집어넣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반 이긴 게 아니라 다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부천시한테도 또 9,800만 원을 청구했을 수 있느냐가 아니에요. 둘이 합쳐서 9,800만 원 내라는 거야. 둘이 합쳐서 누가 됐든. 그러니까 시공사한테 다 받은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판결이 나온 거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어요. 궁금한 거는 이제 우리가 소송을 할 때 싸우는 대상이 두 부류였잖아요. 네네. 공무원하고 공사 네. 이제 업자들이었죠. 네. 그러면은 만약에 한 사람한테는 승소라고 한 사람한테 패소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 패소에 대한 수임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수임료? 아, 그렇죠. 이제 판결금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받지만 부천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부담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쪽에서 변호사 보조를 일부 청구한다면 우리가 물어줘야 될 수는 있어. 근데 부천시에서 설마 자기네들이 그렇게까지 공사해놓고 하겠어. 근데 그거 모르지. 그렇죠. 부천시는 할 수도 있어요. 예. 자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임차인들은요. 임차인들 돈을 받았어요. 임차인들은 한 3,400만 원 정도 가량을 받았어요. 그래도 공사하고 피해 입은 거 보면은 그 정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피해를 받아서 소송을 해서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정말 이 판결 선고 나오는 날 굉장히 신경 썼어. 아, 이거 판사님도 깐깐한데 이것도 오늘 도망가 있어야 되나? 왜냐하면 이분이 많이 판결을 졌어, 만약 우리가 둘 다. 네. 아, 그럼 어떻게 해? 큰일 나지. 그냥- 만약에 졌다 그러면 도망갈 거예요, 아니면 저는 받을 거예요. 전 도망갈 것 같아요. 일단 도망가고 감정이 안정되었을 때 정중하게 설득을 해야죠, 이제. 그렇지. 그래서 네. 보통 판결문이 송달이 되면 어떤 변호사들은 안 봐. 그냥 송달이 자동 송달이라는 게 있거든요. 14일이 지나면 자동 송달이 되는데 그때까지 안 본 사람도 있어. 근데 저는 좀 스타일이 달라요. 나는 무조건 봐. 그리고 나는 나오자마자 졌어도 전화 바로 해요. 졌다. 역시 대인배십니다. 그게 대인배나 소인배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거를 두고 마음속에 두고 찝찝해서 못 살아. 아, 그렇죠. 그거를 또 초조하게 불안하게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그렇죠. 고통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뢰인한테 저는 와이를 졌으면 빨리 졌다고 얘기하는 게 의뢰인한테도 훨씬 좋다. 왜냐면 의뢰인도
불안해하고 답답해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감정 풀어진 다음에 얘기해보면 그분 감정은 풀어졌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저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떨어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면 바로 전화해요. 이겨도 전화하지만 저는 졌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문제인 것 같은데 판결문 받아보시고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근데 저는 그래도 그 변호사님이 사실은 이기고 질 거에 대한 예측들은 조금 하고 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혀 이길 수 없는 거를 받지는 않으시는 걸 제가 그렇죠. 알고 있어요. 질 것 같으면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은 참 저는 우리 그 도시화 사람이 참 신뢰를 가지는 어떤 법무법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사회자가 있으니까 좋네. 왜냐면 혼자서 하는 것보다 제가 또 대신해서 자랑을 해줄 수 있죠. 그렇지, 자랑도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좋아하고 저도 실질적으로 저희 구독자를 이렇게 좀 의뢰를 한 적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은 해결이 완벽하게 지금 되고 있는 과정 아닌데 지금 단계적으로 네네. 합의금을 또 다 받고 했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아무튼 좀 믿을 만한 우리 또 변호사님한테 이런 또 어려운 게 있다고 하더라도 보십시오. 우용우처럼 현장 갑시다! 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적극적이니까, 좀 우리 법무법인 도시화 사람들 많이, 또 이용하고 어려움들을 잘 덜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